예카테리나 대제와 폴란드 분할. 예카테리나 2세대의 영토 문제에 있어 가장 빛나는 업적 두 가지는 남부의 오스만 투르크 영토 문제 해결과 서부의 폴란드 분할에 관여했다는 점이다. 17세기 중반부터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은 그 정치체제가 가진 약점과 무질서로 인해 파국에 빠져 있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은 의회 세임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귀족 세력과 선출된 유약한 왕에 의한 통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의회의 의원들은 각자가 거부권과 의회 해산 권리를 갖고 있었고 이는 정치적인 혼돈 상태를 빈번히 가져왔다. 어느 역사가는 이러한 폴란드의 정치적 형태를 내전에 의해서 단련된 무정부 상태로 정의하기도 했다. 게다가 주변의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가고 중앙 집권화되면서 폴란드의 이러한 정치 형태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1차 폴란드 분할. 폴란드 분할은 주변에 있던 세 국가인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에 의해 진행되었다. 폴란드 사회는 18세기에 문화적 부흥을 경험했고 이러한 흐름은 정치 분야로 확대되고 있었다. 시간만 있었다면 폴란드는 스스로 개혁하고 부강해질 여력이 있는 나라였다. 그러나 이웃 국가들은 이러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 폴란드의 마지막 왕이자 예카테리나 대제의 옛 연인인 포냐톱스키는 1764년부터 1795년까지 폴란드를 통치하였다. 그 과정에서 개혁에 착수하고자 했으나 러시아와 프로이센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다. 두 나라는 1766년에 가톨릭 국가인 폴란드에게 개신교, 소수파와 정교도들에게 가톨릭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도록 강요했고 폴란드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폴란드의 내부에서는 개혁 조치와 왕에 대한 분노, 러사의 내정 간섭에 관한 것들이 뒤섞여 격렬한 항의로 나타났다. 이러한 항의는 바르동맹의 성립과 내전을 초래했다. 프랑스는 바르동맹을 지원했고 심지어 투르크는 폴란드의 자유를 수호한다며 러시아에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러시아 군대는 바르동맹을 진압했고 폴란드는 1772년에 결국 1차 분할을 맞이하게 된다. 프로이센은 자국 영토에서 떨어져 나가 폴란드에 합병된 땅을 얻기 위해 폴란드를 분할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세 나라 모두 동의하였다. 러시아는 드비나강과 드네프르강에 이르는 벨라루스 및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땅을 주민과 함께 획득했다. 오스트리아는 갈라치아 지역과 265만에 이르는 주민을 얻었다. 프로이센은 폴란드령 프로이센과 그단스크와 토룬 등을 얻었다. 프로이센이 얻은 지역은 크기도 작고 인구도 적었으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효용성으로는 가장 큰 성과였다. 세 나라의 폴란드 1차 분할로 인해서 폴란드는 영토의 30%, 인구의 30% 이상을 상실했다. 이러한 재앙으로 폴란드인들은 오랫동안 요구되던 개혁을 실시하고자 했다. 2차 폴란드 분할.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이 세 나라의 연합으로 폴란드가 분할되자 폴란드의 왕 포냐톱스키는 위기김을 느껴 폴란드의 개혁을 추진했다. 폴란드 1차 분할은 폴란드인들에게 있어 재앙과도 같은 일이었으며 이들은 이로 인해 개혁의 압박을 받게 되었다. 폴란드의 개혁은 1773년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1788년부터 4년 동안 의회 작업과 1791년 5월 헌법에서 개혁은 절정에 다다랐다. 헌법에 따르면 군주직은 다른 유럽 군주들처럼 세습되고 국왕은 효율적인 집행권을 가질 예정이었다. 근대적인 노선에 따른 내각 조직이 구성될 것이었다.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그리고 프로이센도 이러한 폴란드의 개혁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용적 태도는 일시적인 태도였을 뿐이다. 폴란드 내부에서는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러시아는 이들을 지원하여 이들이 타르고비차 동맹을 결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게다가 이들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폴란드로 군대까지 파견하였다. 동시에 프로이센도 폴란드로 출병하였다. 프로이센은 개혁파의 지지 세력이었으나 이 시점에서 입장을 바꾸어 침략군으로 돌변하였다. 이들로 인해 1793년 폴란드 2차 분할이 이루어졌다. 폴란드 2차 분할의 결과로 러시아는 총 300만 명의 주민과 함께 리투아니아 지역과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을 차지했다. 프로이센은 도합 100만 명 정도의 주민과 함께 단치, 토른, 대폴란드를 장악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는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2차 분할에 참여하지 않았다. 게다가 러시아는 이러한 성과 이외에도
나머지 폴란드 지역에 대한 파병권과 대외 정책, 통제권을 획득하여 사실상 폴란드를 발 아래 두었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영토 강제 병합은 폴란드인들의 대규모 봉기를 불러왔다. 1794년 3월 코시치우 슈코가 주도한 대규모 민족 봉기는 폴란드인의 단합을 불러일으켰다. 1794년 3월 24일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했던 군인 타데우시 코시치우 슈코는 폴란드의 총궐기를 호소하였다. 그는 동원령을 공포하고 병력을 모집하였으나 무기의 부족은 병력 확보에 큰 걸림돌이었다. 이들은 미약한 병력이 남아 러시아군과 맞서 싸웠는데 4월 4일에는 라츠와비체 마을에서 장비면에서나 수적으로 우세한 러시아군을 상대로 승리하였다. 이 전투의 승리로 폴란드에서 혁명파는 세력을 크게 씌울 수 있었고 러시아군으로의 편입을 위해 대기하던 폴란드군은 코시이추슈코의 군대에 합류하기도 하였다. 코시치우슈코는 5월 포우아니에츠 선언을 통해 농민과 농노들을 혁명 세력에 가담시키면서 세를 불려나갔다. 그러나 개혁과 군의 신속한 증강에서도 폴란드군의 상황은 아직 비관적이었다. 5월 프로이센군이 전선에 가담하면서 러시아에 합세하자 전황은 뒤바뀌기 시작했다. 코시치우슈코의 부대는 6월 6일 러시아와 프로이센 연합군에 패배하였고 이틀 뒤인 8일에도 호침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바르샤바는 포위되었고 상황은 고착화되었다. 그러던 중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수보로프 장군은 새로운 군단을 이끌고 폴란드를 공격해왔다. 수보로프는 폴란드 내의 러시아군과 연락하며 9월에는 테레스폴 전투에서 폴란드 군을 무찌르며 수도로 진군했다. 코시치우슈코는 두 개의 러시아 군단이 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르샤바의 병력을 동원했으나 러시아 군단들은 성공적으로 합류하여 폴란드 군을 공격하였다. 이 전투에서 코시치우슈코는 부상을 입고 포로로 잡혔다. 러시아군에게 포로가 된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보내지게 되었다. 코시치우슈코의 후임 사령관인 토마 바부제치키는 내부를 수습할 능력이 없었고 결국 바르샤바는 11월에 함락되었다. 11월 16일 바부제치키는 항복했고 이걸로 폴란드의 독립전쟁은 종료되었다. 폴란드 분할의 결과와 러시아 제국, 코시치우슈코의 독립전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폴란드는 영토를 잃고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에게 분할당해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렸다. 프랑스는 동부 유럽에서의 동맹을 잃었고 세 나라는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며 세계 정세를 헤쳐나갔다.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 폴란드 분할에 참여하여 영토와 주민을 얻은 것은 결코 이익만을 얻은 것은 아니었다. 특히 영토의 대외 팽창으로 인해 늘어가던 제국 내에서의 민족 문제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러시아 제국 내 민족 문제의 시작을 폴란드 분할로 인한 영토 획득으로 본다. 러시아는 폴란드의 잔혹한 통제와 정치를 실시했고 결국 다른 침략군들은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 폴란드를 이용했다. 이는 결국 폴란드 땅이 좀 더 조각조각 나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1815년에는 바르샤바와 폴란드의 심장부가 러시아로 통합되는 결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게다가 폴란드 리투아니아의 농민들은 사실 리투아니아인, 벨라루스인, 우크라이나인이었지만 귀족은 대체로 문화적인 면이나 언어적 측면에서 폴란드인들이었다. 러시아 제국은 이들을 완전히 포섭하여 러시아화 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향후 있을 민족 문제에 불씨를 남겨두었다. 폴란드 분할은 물론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하는 행동이었다. 수많은 인구와 광활한 영토를 얻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커져가던 제국에서 민족 갈등과 반러시아 민족주의의 근원을 심은 사건이기도 했다. 특히 종교적 측면에서 카톨릭과 유대인의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폴란드인들은 대체적으로 민족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러시아 제국에 편입되면서 이들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유대인 공동체를 흡수하게 된 셈이었다.